일단은 이 부분에서 초등하고 중등 영재교육원에 준비를 갖다 할 때 어머님들 자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고민을 갖다 먼저 하냐면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아이가 뭐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을 간다고 해서 내 아이도 거기 갈 거야 라고 한다면 내 아이의 학년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내 아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너무 무리해서 따라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영재교육원은 다니기만 하면 어머님들의 어깨에 견장 붙인 것처럼 으쓱으쓱 정말 거기에 맞는 또 상황들이 연출이 되죠. 근데 절대 이 영재교육원은 견장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견장이면요. 영재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기는 너무 힘이 들어요. 아이는 지치죠. 어머님은 영재교육원 다니니까 뿌듯해요. 그것에 대한 괴리감이 매우 커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의 성향에 맞는 영재원을 꼭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영재교육원의 대다수는요. 자기 주도적 학습의 원칙을 두고 있는 영재교육원이 많습니다. 하지만 특목고에 진학을 위해서 또 있는 영재원은 아니지만 특목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가다 보니 그 영재원의 특성상 학습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추구하는 영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서 뭔가를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재원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탐구에 대한 능력을 기를 영재원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학문적인 어떤 능력을 더 키울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신 다음에 그 성향에 맞추어서 보내시면요. 정말 합격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먼저 고민하셔야 되는 사항 중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입학해서 무엇을 갖다가 얻을 것인가, 이거 꼭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 영재교육원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면 1년 동안 잘 다니죠. 근데 1년 다닌 다음에 재미없어. 나 다른 과목의 영재원을 선택해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영재원 내가 직접적으로 도전해 볼 거야. 근데 그 종착지가요. 초등부 영재원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꼭 서울대하고 연대로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경기도권은요. 그 종착지가 어디냐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아주대학교 영재교육원. 그것처럼 이 영재원에 입학해서 무엇을 갖다가 얻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할 때 그런 코스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로드맵을 따라서 올라가서 내가 특목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에 어떤 도움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목적성이 확실히 있는 경우, 그리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영재교육원 다니는 동안에 내가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면서 탐구적인 역량 부분을 확실하게 키우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목적성도 매우 좋습니다. 근데 그런 목적이 없이 그냥 갔다 왔다 하면 나중에 남는 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수료증 하나? 그 이수했다는 시간적인 거, 생계부에 적히는 거 하나?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에 대한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과 교육청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등의 이 부분들의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입학 과정에서 처음에 어디를 선택하실 건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또 써 있는 것처럼 영재원에서 영재교냐, 아니면 영재원에서 자사고냐, 이것도 중요해요. 요새는 영재원에 다녔던 친구들이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영재교로 가는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의대 진학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방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재원에 대한 선택 없이 바로 자사고나 의대 진학 쪽으로 방향을 트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올해 2024학년도 영재고등학교 지원하는 인원 수가요. 생각보다 늘었습니다. 서울하고 대전만 빼놓고요. 나머지 지역 다 인원수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의대 진학에 관계되어진 아이들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비율이 10% 정도 된다라고 치면 전년도보다 영재고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의 숫자가 더 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늘은 게 중학교 3학년이 늘었느냐? 아니요.
중학교 1학년의 비중이 많이 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학교 2학년의 학생들의 비중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가 영재원에 우리가 이 영재교로 이어지는 코스에 해당되어지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근데 지금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3학년 중에 가장 역대급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 학년이기도 합니다.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의대를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영재원에서 영재교 코스로 진학할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 대신 여기에는 이 부분에 영재원의 성향이 정해졌잖아요. 근데 영재원의 성향에 따라서 영재교의 성향도 맞춰가야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 부분에 진학을 갖다 하게 되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나는 고등 입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재원이라는 이 카드는 반드시 필요한 카드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어머님들께서 이 영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선택을 하신다면 그거는 저는 절대 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 말리고 싶지 않느냐? 그거는 당연하니까. 그리고 그 당연함 속에 어머님들이 이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한 뒤에 서포트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규격화시킨 듯이 내용을 짤 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계획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내 아이의 커리큘럼, 네, 당연히 나오겠죠. 커리큘럼이 있는 아이는요, 공부할 때 자신의 목표가 확실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흔들림이 없지만 아이들 또한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때문에 서로 싸우거나 공부 때문에 서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재교육원에 대한 이 부분의 준비를 할 때는 먼저 내 아이의 성향에 맞춘 영재원이 어디인가를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